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대한민국은 테러에 대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프랑스와 미국이 앞으로의 대테러 방식에 대해 발표했는데 보면서 말해와요. 프랑스와 미국, 이제 테러에 대해서 명확히 다른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프랑스는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가 꾸준하게 일어났어요. 특히 이슬람 관련 테러가요. 그래서 2017년 11월 테러 방지법을 시행해서 테러를 예방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총리와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테러 방지법 덕분에 지난 3년간 36건의 테러를 예방했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아 개인이 특정 배후 없이 테러를 해서 이것은 정보기관이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2020년 10월 이슬람교의 무자헤드를 풍자한 캐리커처를 보여준 교사는 일면식 없는 10대한테 참수당하고 곧 니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20대 남성이 휘두른 칼에 3명이 목숨을 잃고 2021년 4월 23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드에 빠진 30대 남성한테 경찰서 직원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는 2017년에 시행된 테러 방지법을 더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하원과 상원 논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7월 말 시행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어요. 이 개정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원래는 이슬람 테러 관련 단어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당국의 감시를 앱 정도로 한정해 놓았는데 이제는 웹사이트까지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테러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다면 출소 후에도 사법기관의 관리, 감독받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장 등 테러 관련해서는 공권력의 개입을 높게 해주는 거죠. 이와 반대로 미국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보면 테러 관련한 정책을 뿌리부터 건들겠다고 했어요. 이번 연설을 보면 미국은 리더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영원히 끝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9.11 테러, 오사마 빌라덴한테 정의를 보여줬다. 다음 테러리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테러가 있을 수 있고 미국 정보기관이 모든 테러를 주시하고 있으며 백인 우월주의는 테러리즘이다 라고 말해요. 이러면서 인종차별, 총기 위험성 이야기를 하다가 이민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부통령이었을 때 이민자들을 받고 보호하는 법안들을 했을 때 효과를 보다가 마지막 행정부가 이걸 다 취소시켰기에 해리스 부통령을 통해 이민자, 드리머들에 대한 보호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해요. 그러며 독재자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가 독재를 이긴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100일 기념 연설이었어요. 향후 적어도 4년의 프롤로그라고 생각해요. 이 프롤로그를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문의 흐름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바이든 자서전을 보면 바이든은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가서 미군이 A 지역을 점령을 하지만 점령 후 B 지역을 점령하러 가면 A 지역이 다시 적군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주 발생하자 현지 치안을 위해 현지인들로 경찰 병력을 훈련시키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며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상 불가능하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해요. 이것에 대한 답으로 이번 연설에서 말한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테러를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통제만을 높이는 것을 독재자로 표시하고 지금 자신의 방식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제 생각이 완벽히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프랑스와 미국은 이제 테러리즘에 대해 한쪽은 공권력의 강화로 한쪽은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로 가려 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테러에 관해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은 테러가 일어나질 않는데 무슨 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테러하면 누군가 총기를 들고 폭탄 터뜨리고 인질협상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장면들이 떠오르니까요. 그러나 2016년 10월 19일 오페산 터널에서는 성병대란 사람이 경찰관, 경관님 한 분을 죽이고 지나가는 시민 두 분한테 부상을 입혀요. 2019년 4월 17일 진주에서는 안인득이란 사람이 방아와 칼로 사람 5명을 죽이고 17명을 부상 입혔어요. 만약 이 사건들에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이슬람 극단주의가 붙었다면 테러라고 명확히 인식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테러라는 것은 정의가 불분명하기에 딱 테러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테러를 예방하기 쉬운 방법은 프랑스처럼 공권력의 정보력 강화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요. 미국 방식은 이상적인 방식이죠. 주도권을 테러를 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넘겨주는 느낌이고, 이게 테러를 막는 수단 중 하나인가? 라는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을 끝까지 추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김사부 같이 실력 좋은 분이 아닌 실력이 중간인 의사분이 김사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 환자들을 위험으로 몰고 갈 거예요. 혼자서도 몇 명의 의사들이 고민하고 달라붙어도 힘든 수술을 막 해내기에 김사부가 말하는 이상들이 조금이나마 실현이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국가를 한 인간이라 가정을 해봅시다. 한 국가에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한테 조그만 병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것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완벽히 해결하려면 전신마취하는 대수술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대수술 안 하고 아플 때마다 조금씩 고통을 겪으면서 약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전자는 다음에 아플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지만 못 깨어나거나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겠죠. 후자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지만 꾸준히 아파야 하고요. 과연 대한민국은 테러에 관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테러가 일어나면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이 강철 부대에 나오는 잘 훈련된 특수부대분들이 싹 다 진압하고 인질 구하고 의료 시스템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구하고 이러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위와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할 문제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말해볼게요.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